마음으로 기어든 햇살 조각 커피 향기에 묶인 시간들 숨을 고르듯 마음에 앉으면 오늘의 행복이 거기 있네요. 괜찮아요. 이대로도 충분해요. 우리 함께 사는 행복살이 작은 물결이 큰 강이 되듯 삶의 노래가 시작돼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시작부터 되게 훅 들어오는 질문이네요. 그렇죠. 사실 단순하게 기분 전환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만약 이 행복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생산성을 무려 12%나 높여주고 수명까지 늘려주는 강력한 무기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던져본 질문입니다.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맞아요. 2014년부터 최근 2023년까지 대한민국의 명목 GDP 순위를 보면요. 세계 10위에서 13위 사이를 오르내립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우리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력만 보면 진짜 최상위권이죠. 거리의 차들이나 인프라만 봐도 확실히 체감이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좀 돌려서 세계 행복 순위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0년 61위, 2021년 50위, 2022년 59위. 아니,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인프라도 다 있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참 뼈아픈 모순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모순을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미션은 서원대학교 여가문화연구소 김영기 교수님의 인문학 강의 행복살이 2강, 행복살이 개념 알기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그동안 약간 막연한 감정으로만 여겨지던 행복을 뇌과학, 그리고 인문학, 심리학을 넘나들면서 하나의 습관이자 기술로 철저히 해체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왜 막연하게 행복을 쫓으면서도 늘 불행함을 느끼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뇌의 메커니즘과 연결해서 아주 거대한 맥락을 짚어줄 거라는 겁니다. 와, 뇌 메커니즘까지 연결되는군요. 방금 막연하게 행복을 좇으면서도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확 와닿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지점에서 교수님이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말, 무지에 대한 자각을 인용하시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 그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그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긴 우리는 학교에서 미적분 풀고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 건 혹독하게 배웠는데 내면의 행복을 다루는 법은 정규 교육에서 배운 적이 없네요.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환경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집에 살면 뇌가 알아서 자동으로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환경이 주어진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비유가 있는데요. 마치 진짜 비싼 최고급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는데 그 안에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를 설치 안 한 거랑 똑같네요. 오, 완벽한 비유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세계 10위권으로 빵빵해도 그걸 굴려줄 행복이라는 OS를 설치하지 않아서 그냥 깡통처럼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행복 교육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그 OS를 의도적으로 학습하고 설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OS가 설치되면 도대체 뭐가 좋아지는 건데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면요, 뇌의 에너지가 쓸데없는 방어기제나 갈등에 낭비되지 않아요. 대신 평화와 창의성에 집중되죠. 그 결과로 업무 생산성이 무려 12%나 향상됩니다. 12%요? 와,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들으면 당장 전 직원한테 이거 교육시켜야겠는데요. 그렇죠. 게다가 생산성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이 좋아지고 심혈관계 건강이 크게 개선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긍정적인 감정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전염이 된다고요? 감기도 아닌데. 네, 나 한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주변 가족, 동료, 심지어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에게까지 확산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박이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만성 피로나 업무 성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 해결책이 밤새서 일하는 게 아니라 뇌에 행복 OS를 설치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아니라 행복을 학습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 어원을 살펴보는 건데요. 동양의 행복이라는 한자, 그리고 서양의 해피니스, 이 두 단어의 어원이 사실 같더라고요. 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네, 자료의 제4주제인데요. 다들 그냥 평화로운 마음 이런 뜻일 줄 알잖아요. 근데 동양의 다행 행자나 서양의 해피니스의 어원인 고대 노르서 헵, 둘 다 본래는 운이 좋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외부 조건이나 우연에 좌우된다는 공통점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죠. 고대나 중세시대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답니다. 그때는 전염병, 전쟁, 기근 이런 위협 속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운이었잖아요. 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아직도 행복이 막 로또 당첨처럼 우연히 뚝 떨어지는 것, 운 좋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오해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외부 조건만 완벽해지길 기다리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어원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현대 사전들,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그리고 국립국어원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의미가 많이 진화했습니다. 단순한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만족감으로 바뀐 거죠. 그럼 김현기 교수님이 내린 궁극적인 정의는 뭔가요? 자료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행복은 삶에 대한 긍정성, 즉 해석과 판단이 매우 높아 만족스럽고 기쁨이며 평화로움이 지속되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아, 외부의 우연한 운에서 내 내부의 해석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넘어왔네요. 근데 여기서 살짝 딴지를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제5주제에 보면 마틴 셀리그먼의 유명한 긍정심리학 공식이 나오거든요. 행복은 유전 더하기 환경 더하기 의도적 활동이다. 근데 솔직히 청취자 입장에서는 유전이나 환경이 절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다거나 타고난 기질이 우울한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의도적인 활동만으로 행복해지라는 건가? 이거 약간 기만 아닌가요? 오, 아주 예리하고 훌륭한 지적이십니다. 누구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 지점에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명언을 가져와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태도를 바꾼다고 인생이 바뀐다고요? 좀 뻔한 자기계발서 멘트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유전과 환경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남은 변수인 의도적 활동, 즉 태도가 뇌에 과학적으로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알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뇌과학적으로요? 네, 제6주제와 7주제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요. 외부 자극에 들어왔을 때 인간의 뇌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해석에 따라서 호르몬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군요. 맞아요. 어떤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같은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을 지배하죠. 그럼 똑같은 일을 겪어도 내 뇌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내 몸에 독을 퍼뜨릴 수도 있고 해독제를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큰 그림에서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의 가변성, 즉 뇌는 사실과 허구를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사실과 허구를 구분을 못한다고요? 네, 전두엽은 실제 일어난 현실과 우리가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상상한 것을 생화학적으로 똑같이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로 마음먹는 의도적인 생각만으로도 실제 좋은 일이 일어난 것과 같은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환경이 엉망이어도 내 뇌를 해킹해서 생화학적 반응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유전과 환경이라는 거대한 벽을 뚫을 수 있는 무기가 내 전두엽에 있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뇌화학 반응의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하드웨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할지 알아봐야겠죠? 제8주제에 보니까 뇌의 행복 회로가 4단계로 진화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생존회로, 보상회로, 긍정회로, 존재회로. 이름만 들어도 뭔가 점점 레벨업하는 느낌인데요. 네, 단계별로 깊이가 다릅니다. 첫 번째 생존회로는 말 그대로 밥 먹고 잠자고 위험을 피할 때 충족되는 기본 욕구입니다. 안도감 같은 거겠네요. 그럼 두 번째 보상회로는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겁니다. 남보다 돈을 더 벌거나 승진을 하거나 성취를 통해서 쾌감을 얻는 거죠. 도파민이 퍽 터집니다. 짜릿하죠. 근데 그거 오래 안 가잖아요. 맞아요. 그게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도파민은 강렬하지만 빨리 휘발되고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감을 만드는 세 번째 단계, 긍정회로로 진화해야 합니다. 조건이 없어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 세로토닌의 단계군요. 그럼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존재회로는 도대체 어떤 건가요? 이건 외부 조건이 완전히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평화의 상태입니다. 외부 조건이 무너진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직장을 잃거나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큰 실패를 겪고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중심을 잡는 거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궁극의 회로입니다. 듣다 보니 이런 비유가 떠올라요. 승진이나 돈에만 기대는 보상 회로는 뼈대가 얇은 화려한 텐트인 거예요. 날씨 좋을 땐 최고인데 태풍 불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조건이 사라지면 바로 불행해지니까요. 근데 존재 회로를 활성화한다는 건 밖에서 폭우가 쏟아져도 끄떡없이 단디는 진짜 튼튼한 벽돌집을 내 머릿속에 짓는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맞장구를 안 칠 수가 없네요. 그럼 그 튼튼한 벽돌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게 제 구주제인 행복살이 원리입니다. 드디어 실천 원리. 교수님이 3단계를 제시하시는데요. 생각, 말, 행동입니다. 근데 생각, 말, 행동은 솔직히 너무 많이 들어보면 뻔한 소리 아닌가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철저히 뇌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생각은 전전두엽을 활성화해서 방향을 잡고요.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데 바로 말입니다. 말이요? 네, 뇌과학에서는 감정 이름 붙이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객관적인 단어로 명명해서 입 밖으로 말하는 겁니다. 짜증나 미치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아니죠. 나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순간 뇌의 언어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공포와 분노의 사이렌을 울리던 편도체 활동이 확 억제됩니다. 와, 진짜요? 말을 하는 것만으로 그 공포 알람을 끌 수 있다고요? 네, 언어를 처리하느라 감정의 뇌로 가던 에너지가 차단되는 거죠. 그렇게 감정이 진정되면 세 번째, 행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뇌의 기저핵을 활성화해서 습관으로 만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하면 자전거 타는 것처럼 몸이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자료에 나온 그 잔디밭 비유가 여기서 딱 맞아 떨어지네요. 자주 걸어 다니면 잔디밭에 길이 나는 것처럼 우리 뇌도 긍정적인 쪽으로 계속 밟고 다녀야 길이 열린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메타엔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멈춤, 관찰, 알아차림의 단계입니다. 멈추고 관찰하고 알아차린다. 근데 사실 막상 화나는 일 생기면 그게 안 멈춰지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욱하는 그 무의식적인 자동 반응 사이에 의도적인 틈을 만드는 거예요. 잠깐 심호흡을 하면서 내가 또 편안한 그 부정적인 홧길로 가려고 하네 하고 알아차려야 새로운 긍정의 길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틈을 만들어라. 정말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자,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제10주제와 최종 요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뇌과학적, 인문학적 이야기를 종합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이죠. 제가 자료 보면서 줄까지 쳐둔 문장인데요. 행복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반복과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삶의 습관이다. 오늘 탐구한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왜 중요한지 제대로 짚어주는 문장이죠. 우리는 그동안 행복을 운 좋게 얻어 걸리는 기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매일매일 뇌 속의 존재 회로라는 튼튼한 길을 내는 아주 적극적인 근력 운동과 같습니다. 뇌의 근력 운동이요?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편도체를 억제하는 말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 기저핵에 새기는 훈련이죠. 오늘 우리는 행복이 그저 막연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뇌에 훈련된 습관이라는 걸 아주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약간 도발적이면서도 여운이 남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 준비되어 있죠. 오늘 당장 여러분의 뇌에 긍정 회로를 새기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무심코 내뱉으려던 부정적인 단어 하나를 어떤 긍정적인 단어로 바꿔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뇌는 지금 당장 새로운 길을 열어줄 여러분의 그 다음 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만의 그 튼튼한 존재의 집을 벽돌 한 장씩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 날카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가에 스며든 노을빛 하루의 끝이 이렇게 소소한 웃음들이 번져 따스한 우리 얘기도 쌓여 이 모든 순간이 참 포근해 이게 바로 행복살이 참 고마운 나의 하루